일할 곳은 많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안녕하세요, 토니티브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분이 제게 질문을 주셨어요. 호주 워홀 이력서 어떻게 쓰나요? 라는 주제로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력서는 꼭 이렇게 써야만 해! 라는 정형화된 형식보다 그냥 제가 사용했던 이력서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쟤는 저렇게 썼구나, 그냥 쟤는 저렇게 일을 구했구나 라는 참고용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레스토랑이나 카페 일을 구하기에는 제 한국 경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운이 좋게도 이력서가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이력서고요.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름과 번호, 그리고 비자 상태와 비자 만료일,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언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필수 요소겠죠. 왜냐면은 번호가 없으면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는 꼭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알바 이력서를 넣는데 불필요한 건 첫 번째 집 주소,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학력, 이 두 가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시티에서 잡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대충 나는 시티 안에 산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정확히 어디 건물에 살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하루에도 수십 장 돌리는 이력서에 제 이름과 번호, 집 주소까지 너무 개인정보가 유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 주소는 두리뭉실하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력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만약에 한인 잡을 하게 되면 쟤 어디 대학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우러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력과 집 주소는 정확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항목들을 적는 칸이 끝나면 여기 저의 강점을 단어로 정리해 놓은 칸이 나와요. 자, 보시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친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저에 대한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로 저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그럼 저희 강점을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놨다면 이 다음 칸은 서머리 칸인데, 이 단어들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은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은 풀어서 이야기를 해놓은 칸이에요. 자, 이거를 직역해보자면 저는 현재 기아의 비즈니스에서 역할이나 직책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만료일은 2020년 언제까지고요. 저는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고객 서비스를 응대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팀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하기에 매우 유연한 사람입니다. 전 당신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게 궁금한 것들에 대하여 대답하고 행복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여기 서머리 다음 칸을 보시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는 칸을 만들어 놨어요. 멜번과 코리아를 구분해서 놨는데 이렇게 적어 놨고요. 코리아는 너무 구라로 가득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경력 칸을 만들어 놨답니다.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제 이력서를 보시면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이죠. 사실 호주는 한국처럼 이곳에 증명사진을 넣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기다가 제 사진을 넣었냐? 저 같은 알바가 아니라 오피스 워크 같은 사무직일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사진을 요구하면 불법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레스토랑 알바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이 부재하실 때 제가 이력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통씩 받는데 매니저님도 수십 통의 이력서를 받으셨겠죠. 근데 경력도 강조할 게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형식의 이력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매니저님을 만나서 이력서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최선책이겠지만 매니저님이 계실 때마다 제가 방문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저의 이미지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력서를 받은 분들은 네 이력서 되게 사랑스럽다, 독특하다, 흥미롭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 후에 연락이 없었던 가게에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저를 보시더니 너 그때 이력서 주고 간 친구지? 네 이력서 되게 흥미로워서 잘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저를 오랫동안 기억해줬었던 경험도 있답니다. 이력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이력서 하나로 보고 나를 평가해야 되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죠. 그치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건 이력서보다 이런 서류상의 종이가 아닌 나와 직접 대면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함께 일을 해야 될 내 동료들이고 상사라는 생각에 입이 귀까지 닿도록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제가 가게 문을 딱 열면 이제 직원들이 저에게 또 뭐 주문하고 싶어? 뭐 마실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나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데 너네 혹시 사람 구하니? 라는 말을 꺼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참 쑥스럽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이 어렵지 똑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내뱉다 보면 해탈을 하는 것 같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게 긍정적인 건가?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일구하는 건 워홀 초반이나 워홀 중반쯤 들어가서 다시 일을 잡는 거나 마음고생하는 거는 똑같이 힘듭니다. 그래도 해본 가락이 있으니까 조금은 수월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일을 구하시는 분들, 당신이 일할 곳은 분명히 있고 그냥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힘들 때 이 사람도 일을 구할 때 힘들었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호주를 오기 전에 하루가 아쉽도록 친구들을 만나고 매일매일 놀았기 때문에 이력서를 만들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력서를 차근차근 다시 생각하고 과거를 되짚으면서 찬찬히 적어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나는 뭐 당장 잡이 급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멜버른 카페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적으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컬러보다는 흑백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난 예쁘게 이력서 컬러로 해야지 야심차게 해가지고 2장, 3장씩 준비했었는데 어차피 일 안 구하는 데는 제 이력서 보지도 않고 이게 컬러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력서에 가장 많이 낭비했답니다. 제가 이거를 참 좋아해요. 잘 보이나? 약간 썩곰팡이 같죠? 블루베리랍니다. 저는 7개월 동안 9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투잡을 뛰어가지고 더 많기도 했고 저의 사장님이나 사장님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었던 곳들도 있어요. 일할 곳은 많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행복하려고 5월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못 버틴 네가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제가 무시를 당하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시면 사전에 노티스를 내고 그냥 그곳을 떠나는 편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가치를 절대 타인이 함부로 판단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 저는 비건 레스토랑과 카페 웨이트리스트로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 편에선 제가 9가지의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2가지는 한인잡이었고 7가지는 오지잡이였는데 이 2가지의 장단점과 제가 직접 겪은 바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